예, 안녕하세요. 입시니쌤 수학 이상철입니다. 오늘은 이제 한빛고 24학년도 1학년 1학기 1차 중간고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몇몇 문항만 살펴볼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16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나온 복소수 거듭 제곱에 대한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게 출제된 바는 아니라서 이제 올해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 25학년도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올해는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시면 보시면 되겠고요. 복수 수치가 간단히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개수 세는 거에만 초점 맞춰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예, 16번이에요. 복수 수치가 1-i 분의 이제 1 플러스 i로 정의가 돼 있어서 간단히 정리하시면 되겠고, 뭐 유리화 하듯 우리가 분자 분모에 1 플러스 i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니까 분모는 2가 될 것이고, 분자는 완전 제곱식 계산하시면 가운데 이제 이 i만 남게 되니까 결국엔 이제 g가 i였구나 하는 거 이제 판단하시는 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g라는 녀석을 열심히 거듭 제곱하여 더하였을 때 n번째까지 끊어서 합한 합이 마이너스 1이 되는 180 이하의 n의 개수를 찾아주는 건데, 뭐 i다 보니까 어렵지 않은 복소수였다는 거고요. g가 i니까 요 녀석 4번마다 이제 반복되는 거, 4개가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 거 정도 우리가 이제 숙지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반복되는 부분을 찾았을 때 4개가 반복된다면 우리 합을 구할 때도 4개씩 끊어가면서 이제 합을 구하시면 되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다만 우리는 이제 어디서 끊어야 마이너스 1이 나오는지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더하셨을 때 i 제곱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1일 거고요. i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i일 거고, 뭐 4제곱이면 1인 것들 알고 있는데, 이 중에 이렇게 앞에 4개죠. 하나, 둘, 3개까지 끊어서 더했을 때 요 합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소거가 되면서, 그래서 요 정도 판단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n이 언제 제일 처음으로 주어진 조건을 성립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3일 때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고, 뭐 4개마다 반복이니까 그 뒤로는 4씩 더해가며 찾으실 수 있겠죠. 뭐 7일 거고, 그 다음에 뭐 11일 거고 찾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수 세는 것만 이제 빠르게 해볼 건데, n이 180 이하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제일 큰 녀석을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갔을 때가 제일 큰 녀석인가? 180을 넘으면 안 되죠. 180보다 이하의 숫자인 건데, 지금 이제 n의 꼴이 3 더하기 4에 비해서 3 플러스 4k의 꼴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이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항하셔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부등식을 풀어주시는 방법도 있겠으나 대충 찍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4에다가 적당한 수 얼마 정도 돼야지 180 근처로 가나 생각하셨을 때 4 곱하기 45가 정확히 180이기 때문에 4 곱하기 44, 맨 마지막 수가 3 더하기 4에 44번, 4에 44, 100까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녀석이 3 더하기 4에 0배,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들어간 거죠. 빵번 들어갔을 때랑 4가 44번 들어갔을 때랑 까지의 개수를 세시는 거기 때문에 0에서부터 44까지 총 이제 45개 정도를 이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셈을 센다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고, 올해 문제는 보다 이제 어려운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 다양한 복소수 거듭 제곱 문제는 좀 경험을 늘려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예, 그 다음 문제는 우리 17번 문제고요. 다항식이 개수가 모두 자연수인 새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도록 한다 라고 해서 문제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데, 요 소재 자체가 우리 고등 과정에서 자주 다루던 소재라기보다는 중등 과정에서 많이 하던 소재거든요. 그래서 시험 때는 사실 학생들이 처음 본 학생들이 많았을 거고 당황스러울 수 있었다 정도 생각하시면서, 뭐 작년에 EBS 교재에 포함됐던 문제 중에 하나라서 우리 한빛고는 그런 문제들이 종종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경험을 좀 늘려놓는다, 시야를 좀 열어놓는다 정도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17번 보시면 주어진 다항식 3차 다항식이죠. 이렇게 생겼고 플러스 24까지 해서 이 녀석이 개수가 모두 자연수인 1차식 3개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니까 인수분해 한번 시도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개수에 미지수가 포함된 식을 인수분해 할 때는 물론 이제 A에 대한 한 문자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X에 이제 적당한 숫자를 대입하여 3차식이면 우리가 인수정리 이용한 인수분해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수정리 이용한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는데 개수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이 녀석이 이제 소거되는 값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합당하지 않겠나 정도에 대한 생각이었고, 요 A 앞에 개수가 X제곱으로 붙을 거고 요 A 앞에는 개수가 2X로 붙을 거니까 이 A가 딱 소거돼야만 주어진 식이 0이 될 수 있으니 마이너스 2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다 정도 얘기라서 이 정도 이제 훈련을 좀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이 주어진 식의 값이 0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0이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 녀석을 가지고 우리 조립제법을 이제 풀어가시면 돼요. 나눗셈 하셔가지고 남은 몫을 찾으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개수비교법을 이용해서 그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 플러스 2라는 인수가 이 식에 들어있으니까 남은 2차식을 더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최고차항계수를 비교하였을 때 2x 세제곱이 나오려면 2x 제곱이 2차식 안에 있어야겠고요. 그러면 이 둘을 곱했을 때 플러스 4x 제곱이 돼야겠죠. 그럼 여기 뒤에 있는 1차항 x와 앞에 있는 1차항 x를 곱해서 또 다른 x 제곱항을 찾았을 때 그 둘의 합이 여기서 나온 x제곱과 여기서 나온 4x제곱의 합이 ax제곱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이 뒤에 있는 개수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a만 남으려면 4가 없어져야 되니까 a-4를 개수로 가져야 ax제곱만 딱 남겠다 정도로 이제 맞춰가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끝에 상수항 24니까 상수항끼리 곱해서 24가 나와야 돼요. 뒤에 12 찾는 거는 제일 간단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저는 이제 개수 비교 이용해서 인수분해 해보았는데 뭐 편하시면 해보셔도 괜찮고 그게 아니면 뭐 하던 대로 조립제법 이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인수분해 했고 그럼 문제 조건에 맞게끔 개수가 자연수인 새 1차식의 곱으로 이제 표현이 되려면 이 뒤에 있는 2차식이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는 생각이 이제 중등 과정에서 많이 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2차 방정식 푸실 때 인수분해되는 순서쌍을 찾아본다. 곱해서 2가 되고 곱해서 12가 되는 순서쌍, 자연수 순서쌍을 통해서 이 가운데 개수 곱의 합이죠. 곱끼리의 합이 a-4가 되는 거니까 이제 가능한 a-4의 값을 찾아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죠. 2가 될 수 있는 건 이제 2, 1밖에 없겠고요. 12가 될 수 있는 것은 12, 1, 그리고 뭐 6, 2, 4, 3에다가 이제 뭐 순서 바꾼 것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습니다. 순서 바꾼 것까지. 다만 이제 개수가 자연수라고 하였으니 음수까지는 이제 생각해보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래서 음수까지 만약 생각한다면 조금 더 이제 경우의 수가 많아질 것이고 지금은 자연수니까 몇 개 안 되는 케이스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총 6가지 정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자연수 A 이 녀석의 최소값을 찾는 것이 내 목적이므로 자연수 A가 최소값이 되려면 우리가 지금 맞추고 있는 인수분해 조합에서 곱의 합, 즉 A-4의 값 역시 이제 최소가 될 때를 찾으시면 되겠죠. A-4의 값이 최소가 될 때. 그래서 이 곱의 합이 최소가 되게끔 순서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아무래도 2랑 곱하는 녀석이 숫자가 작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12, 1 순서대로 쓸 수도 있지만 얘를 1, 12 순서상으로 쓸 수도 있다. 순서를 바꿔가며 쓸 수도 있다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곱하시면 아무래도 2배 되는 숫자가 커져 버리니까 얘는 좀 불가할 것 같고 숫자가 작아지도록 작은 수가 2에 곱해지는 형태로 이제 곱해주시면 맞겠죠. 그래서 뒤에 이 둘의 순서를 바꾼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겠다 정도 이제 빨리 캐치하시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될 것 같아요. 직접 나열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나 공부할 때는 괜찮으나 시험장에서는 조금 더 시간 단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미리 좀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고 중등 과정에서 많이 하던 생각이에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4-a의 값을 한번 주르륵 적어보면 a-4죠. a-4의 값을 적어보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더하시면 14가 될 수 있겠고요. 이렇게 곱하시고 이렇게 곱하시면 10인가요? 이렇게 곱하시고 이렇게 곱하셔도 6 더하기 4니까 얘도 10이네요.
그래서 지금 14 또는 16 정도만 일단 확인하시면 뒤에는 굳이 의미가 없겠다. 큰 수에다 2를 곱하는 조합은 숫자가 아무래도 더 커져 버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정도 생각하시면서, 그럼 최소값이 10일 때가 되겠고, 그렇다면 A의 최소값은 넘겨주시면 되겠죠? 14일 때가 이제 최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 최소값을 맞추는 게 이제 문제 답이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으나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서 혹은 이제 공부하시던 문항들에서 자주 볼만한 유형은 아니죠. 중등 과정에서 하던 거니까. 그래서 시험 때는 항상 내가 잠깐 놓치고 있던 것들,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이 출제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시야를 넓혀두시는 게 필요하겠다 정도로 보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예. 예, 그 다음은 19번입니다. 19번 문제 보시면 우리 항등식 그리고 나머지 정리에 관한 문제죠. 자,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당식 P를 맞추는 것이고, 가나다 조건을 해석해서 PX를 쫓아가시는데, 그 과정이 이제 결코 어렵지가 않아서 이 박스 내용 해석하시는 것은 아마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제 문제의 포인트는 그 박스 아래에 있는 결론이에요. PX의 제곱 마이너스 4XPX 이 녀석을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모의고사 연계가 된 문제고, 이제 박스 바깥의 아랫부분이 좀 연계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나다 조건을 통해서 P를 해석하시는 거는 우리 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얘기, 인수 정리에 관한 얘기니까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살펴봅시다. 조건을 다 적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해석하겠습니다. 가는 뭐 어렵지 않죠. 인수 정리, P 1이 2구나 이렇게 적으시면 될 거고, 자, 나에서는 XPX를 나눴으니까 2P2죠? 2P2가 8이다. 즉 P2의 값이 4구나. 이렇게 발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방법으로 이제 다도 인수정리를 이용하시면 3을 대입했을 4를 대입했을 때군요. P1 더하기 P4 이 값이 10이라고 하고, P1이 2인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결론은 P4의 값이 이제 8이다 까지 찾으시면 되는 거니까, 자 3차식 P에 대하여 게다가 최고차 한계수가 1인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식 P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 인수정리를 통하여 식을 맞추는 것은 편하게 이룰 수 있겠습니다. PX는 한쪽으로 이제 넘겨놓으시고 이항했다라고 보셔도 괜찮고, 주어진 식을 다 이항해서 는 0의 형태라고 보셔도 괜찮고, 연습이 충분히 됐다면 이제 바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고차 한계수는 1이니까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4라는 일단 인수를 갖는 형태의 3차식을 생각하겠다. 왜? 1을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 4를 넣었을 때 동일한 규칙으로 뭔가 일정한 규칙대로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인수를 갖는 식을 먼저 떠올리신 뒤에, 그 뒤에 더해져야 될 녀석이 1 넣었을 땐 2, 2 넣었을 땐 4, 4 넣었을 땐 8이니까 이 뒤에 이제 플러스 2x 정도로 이제 생각해 보시면 px 완성이 되겠죠. 이런 얘기였고, 그냥 분필을 떨어뜨렸네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px를 이제 가볍게 맞춰주시는데, 이제 문제의 진짜 포인트는 아래식에 존재하게 되는데, 박스 바깥쪽에 px의 제곱 마이너스 4x px 이 녀석을 나눕니다. 누구로?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이 결과로 나오는 이 나머지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 전체를 이제 나눗셈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나눠야 할 식이 좀 복잡한 식이죠. P 자체도 굉장히 식이 좀 긴 식인데, 그 녀석을 제곱도 하고 뭐 곱하고 빼고도 하니까 이제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식이 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제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P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 이 관련성을 발견하시는 게 뭐 첫 번째겠고요. x-1이라는 인수가 일단 P 안에 뭐 들어있는 것 같아서 같은 인수를 찾아내면 우리가 나누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 어차피 나눠 떨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나머지가 나올 부분만을 쳐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거, 나누어 떨어지는 부분과 즉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몫을 얘기하는 거고요. 몫이 될 부분과 나누어지지 않는, 즉 나눌 수 없는
나머지가 될 부분을 미리 좀 구분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px 형태 x-1 인수로 좀 포함되어 있었다. 뭐 전체식의 인수는 아닐지라도. 예. 그래서 주어진 식부터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연 이 인수 포함된 내용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예. px를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볼 건데, 크게 보시면 이 녀석이 이렇게 새 1차식의 곱이 한 덩어리이고, 거기에 이제 더하기 2x가 된 형태다 보니까 얘를 일단은 편의를 위해서 이 앞에 새 1차식의 곱을 내가 그냥 a 정도로 그냥 치환해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px가 이 정도 형태라고 했을 때, 지금 주어진 식은 인수분해 하실 수 있죠. px라는 공통 인수로 묶어내시면 앞에서 px, 뒤에서 빼기 이제 4x 꼴의 형태인 거고, 그럼 이 녀석을 이제 전개해 보시면 px 곱하기 px에서 4x를 빼시면 요 라지 a에서 플러스 2x 돼 있던 게 px인데 거기서 4x를 빼시니까 뭐 요 형태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지금 나눠야 하는 식이 치환한 부분 라지 a 플러스 2x와 라지 a 마이너스 2x의 이러한 곱이구나 까지를 이제 발견하시면 이제 거의 다 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잡한 식의 형태를 좀 내가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이 녀석은 라지 a의 제곱 마이너스 이제 4x 제곱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x-1의 제곱으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끌고 올라와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라지 a의 내용이었어요. 치환했던 라지 a의 내용이었고, 라지 a의 제곱이라 그러면 각 인수의 제곱씩 붙여주시면 될 거고, 거기에서 4x 제곱을 빼시면 되겠네요. 그럼 다음과 같은 식에서, 2위와 같은 식에서 x-1의 제곱을 나눈 나머지라는 것은 지금 앞에 덩어리는 x-1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항 전체가 나누어 떨어지게 되고요. 그럼 나눌 수 없는 부분이 이 뒤의 식이겠죠. 내가 지금 x-1의 제곱으로 나누는데 이 부분은 일부는 나눠 떨어지겠지만 나눠지지 않는 부분, 나눠 떨어지지 않는 부분도 존재할 거기 때문에 이 뒤의 항에서 나머지가 존재할 수 있겠다 정도의 이야기를 이제 발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전체식을 x-1의 제곱으로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얘는 어차피 나눠 떨어지니까 나머지와 관련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마이너스 4x 제곱만 x-1의 제곱으로 직접 나눗셈을 해보시면 이때 몫은 뭐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나오는 나머지가 마이너스 8x 플러스 4. 이 녀석이 이제 Rx의 정체였다까지를 이제 밝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답은 R2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 대입해서 이제 마이너스 12를 답으로 적으시면 되겠고, 답 1번이요. 그래서 우리 항등식 나머지 정리에 관한 내용 중에서 인수정리 내용이 인수정리를 이용한 식의 추정이죠. 이 부분까지가 여러분 교과서에서도 흔히 다루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뒤에 나오는 건 이제 모의고사 부분에서 출제됐던 어떤 아이디어 자체가 좀 연계돼서 출제된 부분인데, 나누어 떨어지는 항과 그렇지 않은 항에 대한 구분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식 전체의 좀 구조를 살피시는 게 습관이 되셔야겠고, 뭐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암기하듯이 뭐 하면 뭐 해야 돼 해서 식에다 그냥 대입하고 정리하고 계산하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의 이제 그 구조를 먼저 살피시는 게 중요하겠다 정도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20번이네요. 2차 함수 단원에 출제된 문제고요. 사실 해당 문제는 작년에도 출제가 됐지만 2년 전, 그러니까 22학년도에도 한번 비슷하게 출제가 됐었어서 한빛고 이제 기출 문제를 공부했던 학생들은 좀 익숙할 수 있는 문제였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조금 이제 낯선 유형이 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흔한 유형이긴 하나, 그렇게 난이도는 어렵진 않으나 우리가 이제 어떤 2차 함수에 대한 문제풀이 경험이 충분하지 않으면 조금 어렵게 풀어 가실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그 포인트를 한번 잘 잡아보도록 합시다. 20번 보겠습니다. 2차 함수
y는 3x제곱 마이너스 12tx와 같은 이차함수가 존재하는데 요놈의 꼭지점을 P 그리고 x축과 만나는 교점 x축에 대한 교점을 O와 이제 Q라고 이름 붙인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P를 지나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최고차항 개수로 하는 fx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함수가 벌써 두 개고요. 뭐 어떤 점 등의 이름을 붙여주기 때문에 항상 그래프를 그려가시면서 상황을 정리하시고 표현해 보셔야 문제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제 조건을 확보해야 하는가, 이해해야 되는가 그 부분이 파악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 한번 간단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최고차항 계수 양수이고 뭐 인수분해도 되는 식이다 보니까 x축교점은 방정식의 근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이 방정식의 근이 0과 4t 정도로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꼭지점 같은 경우는 축에 x좌표를 대입하시면 되니까 축의 형태는 찾아주시면 3으로 묶었을 때는 뭐 이 정도씩 아니겠어요? 그래서 축의 x좌표는 2t가 되겠네요. 그래서 p의 좌표는 2t, 하고 이제 대입한 어떤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려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차 함수고요. x축과 교점이 두 군데인데 조금 삐뚤어졌네요. 이차 함수, 아래로 블록인 이차 함수. x축 그렸을 때 교점이 한 점은 5고 한 점은 4t. t가 이제 양수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t가 더 오른쪽에 있겠죠. 4t가 더 오른쪽에 있는 점이니까 이 점을 원점, 이 점을 q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축이 존재할 것이고 이 축이 x가 2t일 때라서 꼭지점의 좌표도 p, x좌표 2t인 녀석 정도로 이제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일단 문제 상황 이러하고 여러분 여기서 뭐 식을 맞추 계산한다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을 끝까지 먼저 파악하시는 게 우선이 돼야겠습니다. 그래서 fx를 보면 f는 최고차항 계수가 2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그리고 이 녀석이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q와 r이라고 합니다. q는 내가 아는 점인데 이제 r은 모르는 점이죠. 그리고 누구도 지나는 p를 지나고 이게 먼저 나와 있었네요. 그래서 이 정도 세 개의 조건을 주어준 거니까 그거 가지고 일단 상황을 그래프로 표현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p를 지나고 x축 교점이 qr이라서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지금 그려진 상황 중에서는 p와 q를 지나야 한다를 알고 있는 것이고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로 주어져 있으니 위로 볼록한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p, q를 지나면서 위로 볼록하다. 이 정도 개형이 이제 f의 개형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x축 연장해서 이제 그어보시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r이라는 점이 여기쯤에 존재하겠구나. 그래서 문제 상황을 파악해 가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추가로 주어진 힌트가 QR, 선분의 길이가 이제 20으로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x축과 만나는 교점 QR이라는 것이 방정식의 근을 의미하기 때문에 QR의 길이라 하면 보통은 우리가 두 근의 차 정도로 이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데 자,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좀 계산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고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한번 좀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답을 맞출 거냐요. 자, 문제 마지막에 맞춰야 되는 게 OPQ의 넓이 구하세요라는 거라서 사실 OPQ의 넓이는 이미 구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좌표가 전부 t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내가 답을 위해서 맞춰야 할 것은 t의 값이 얼마냐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럼 t의 값이 얼마인지를 맞추려면 당연히 원래 처음 주어진 함수 가지고는 맞추실 수가 없어요. t에 대한 힌트가 하나도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식만 준 거고 우리는 t에 관해서 좌표들을 적어볼 수는 있겠으나 그 외에는 이제 더 이상 하실 수가 없는 정보거든요. 그럼 이제 어디에 처음 이 문제의 어느 부분에 처음으로 이제 상수가 등장해서 t의 값을 이제 맞출 수 있는 힌트를 줬냐라고 생각하시면 유일하게 숫자가 적혀 있는 부분이 이 파트예요.
Q 아래 길이에 처음으로 이제 수를 주었기 때문에 이 상수와의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답을 구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 조건임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Q 아래 길이가 20임을 좀 이용하겠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의 식을 맞춰서 그 두 근의 차가 20임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 두 근의 차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0인 것을 이용하여 F의 식을 먼저 적고 거기에 뭐 안 쓴 점, P 정도를 대입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말씀드린 방법은 아무래도 계산이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요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 방법, 여러분이 Q와 R의 좌표를 이용하여 F의 식을 만드시고, 이게 첫 번째 방법이 아니네요. 첫 번째 말씀드린 방법은 P와 Q 두 점의 좌표를 이용하여 F의 식을 완성하시고 거기에 두 근의 차를 20 적용하여 이제 식의 t 값을 맞추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Q와 R 사이의 거리가 20. 이 둘 사이의 거리 20을 이용하여 F의 식을 먼저 쓰신 뒤에 거기에 다른 점 P를 대입하여 식을 완성하시는 이 두 번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요만 간단히 소개드리면 PQ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F식을 쓰시려고 하면 사실 두 점이고 F의 최고차 한계수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두 점, 근데 이제 미지수가 이미 하나 껴있는 상황이라 PQ의 미지수 한 개, T 한 개, F식은 최고차 한계수를 알고 계시니까 뭐 1창 상수항 정도로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얘가 미지수 두 개예요. 그래서 그걸 마지막에 대입해 가시며 두 근의 차 20인 걸 이용해 답을 내시는데 미지수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과정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직접 해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텐데 추천드리지 않는다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풀어볼 거는 PQ 사이의 거리가 20임을 이용하여 F의 식을 먼저 적고 거기에 P를 대입하는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F의 식을 맞춰봅시다. F라는 녀석을 이 둘 사이 거리가 20임을 이용하여 R의 좌표를 4t 플러스 20, 0으로 잡아주시면 F의 X축 교점의 좌표를 아는 거기 때문에 최고차 한계수 적으시고요. X축 교점, 두 교점의 좌표를 인수로 이렇게 포함시키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fx가 p라는 점을 지나기 때문에 p의 좌표를 완성하시고 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p의 좌표는 주어진 원래 이차 함수에 et를 대입하시면 얘가 14t제곱에 12t제곱에 마이너스 24t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12t제곱이 되겠습니다. 이 점을 그대로 대입하겠습니다. 그래서 f et라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et 대입하면 마이너스 2t죠. 곱하기 et 대입하면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0 과 같은 계산이고 약분하시고 나면 얘가 t가 되기 때문에 t를 분배해 주시면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20t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값이 누구와 같다? 이 값이 마이너스 12t제곱과 같다. 를 이용하시면 10t제곱 마이너스 20t가 0이라서 양수인 t의 값은 이제 10으로 금방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2로 금방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면 보다시 수월할 거다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이 t를 대입해서 f식을 완성하시면 되는 거고 좌표를 완성하시면 되는 거고 그거 가지고 삼각형 넓이를 계산하시면 넓이는 이제 192가 나오면서 t의 값을 맞췄으니 답은 이제 따라 나오는 구조거든요. 문제에서 얘기는 삼각형의 넓이가 192가 될 거다. 그래서 그건 계산 마무리해 보시면 되는데 포인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f의 식을 어떻게 작성하고 답을 구하실 건가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문제에서 딱 점을 정해준 순서대로 PQ를 이용해서 식을 쓰시고 거기서 두 근의 차를 이용하시려고 그러면 식이 꽤나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험을 좀 늘려놓으실 부분은 두 교점 사이의 가로거리 QR의 거리가 20임이 주어졌다고 해서 이 두 근의 차를
항상 우리가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로 계산하지는 않는다. 두 근의 차라는 녀석을 한 근을 알고 있으므로 다른 근의 값을 정할 때 이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풀이 경험에 대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함수는 워낙 다양한 문제 형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 위주로 좀 여러 문제를 풀어보시면 어떻게 이제 식을 세우는 것이 간단한가에 대한 판단이 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 맞춰서 생각해 주시고요. 올해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 것 같아서 크게 경험을 늘린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2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21번이에요. 2차 방정식 관련한 내용이고, 이 문제도 이제 모의고사에 나온 지 꽤 됐던 문제인데 그 후에 이제 EBS 교재에 자주 인용이 되면서 흔한 유형 중에 하나가 됐고요. 한빛고에서는 한 번도 출제 안 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좀 출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방정식에 근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있고 그 조건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이슈가 좀 맞춰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까지 조금 귀찮게 문제를 짜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그냥 실수 없이 잘 해결하시는 거 정도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20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2차 함수 f가 최고차 한계수 1인 것으로 주어진 거죠. 이 정도는 이제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1차 한계수와 상수항을 이제 맞춰봐라. 마지막에 내가 구해야 할 것이 m제곱 플러스 n제곱이니까 f식을 맞추는 것이 나의 일이구나 정도로 생각하시고, 이제 문제의 풀이 핵심은 이제 조건식이었어요. f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을 대입하였을 때 3알파 플러스 1. 베타에 관해서도 똑같은 형태니까 굳이 적진 않겠습니다. 베타에서도 같은 형태의 식이 하나 더 주어져 있어서 어차피 알파 베타가 이제 같은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해석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두 번 적고 두 번 풀진 않을게요. 알파에 대한 해석이 곧 베타에 대한 해석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을 이제 해석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어디에 방점이 좀 찍혀야 되냐인 것 같아요. 문제 구조를 보셨을 때 내가 f라는 2차식을 맞춰야 하는데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라는 녀석을 대입해서 3알파 플러스 1이 나온다 와 같은 관계를 해석하게 되면 알파 제곱을 대입하는 게 좀 부담스럽죠. 대입하는 순간에 아무래도 4차식 같이 나와버릴 테니까 그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운 거라, 이 녀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간단한 형태로 바꿔줄 수 있을까, 에 좀 초점이 찍히시면 되겠고,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미지수를 좀 정리하는 방법에서 크게 두 가지 아니겠어요? 일단 항상 먼저 생각하실 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일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근이라는 녀석 그 자체의 성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고 원래 방정식에 대입해서 성립한다. 이 문제에서는 이 성질을 한번 이용해 볼 건데,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 0이다. 원래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x자리에 대입했을 때 등식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항상 머릿속에 같이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이 베타 자리는 지워버릴게요. 마이너스 알파 대신에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을 대신해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로 이제 바꿔 적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 결과로 3알파 플러스 1이 나왔다 정도면 이제 1차식 대입해서 1차식 결과가 나온 거니까 아까보다 훨씬 간단한 형태고, 여러분이 인수정리 이용해서 식을 파악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다 같이 적어볼게요. 베타도 동일한 해석을 할 테니 같은 결론에 이르겠죠. 그래서 두 알파 베타에 대하여 이와 같은 x값을 대입했을 때 이와 같은 결과가, 이와 같은 x값을 대입했을 때 이와 같은 결과가 동일한 규칙, 일정한 규칙으로 적용된다는 걸 발견하셨으면 우리가 fx의 식을 다음과 같이 적어볼 수 있겠습니다. 최고차 한계수 1임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1부터 적으시고, 두 인수인데 알파 플러스 1을 대입했으니까 그 녀석의 고대로 이제 마이너스 붙인 인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이죠. 다음과 같은 두 인수에 대하여 같은 규칙으로 이제 식이 성립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정리되겠죠. 그래서
fx를 한번 적어 보았는데 요 식을 대입했을 때, 요 값을 대입했을 때 3알파 플러스 1이 대입 나왔고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대입했을 때 다음과 같은 동일한 규칙의 결과가 나왔으니 여기 어떤 일정한 식이 이제 정해지겠다 이거죠. 일정한 식, x에 대한 식이 이제 정해지겠다 이 구조인 건데, 자, 여기가 조금 머리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현명하게 잘 대처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결과로 이렇게 나오려면,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결과로 이렇게 나오려면 여기에 어떠한 식이 1차 식이겠죠? 어떠한 1차 식이 존재해야 되는가? 요거 맞추는 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fx를 적으실 때 다음과 같은 인수를 바로 적으시는 것보다는, 바로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f, 우리는 이제 x알이 알파가 대입됐다, x알이 베타가 대입되었다라는 생각 기본으로 내가 fx를 바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fx를 주어진 식의 형태에 맞춰 f-x 플러스 1을 먼저 맞추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인수 쓰시는 게 훨씬 더 가볍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알파를 대입했을 때 소거되면서 뒤에 일정한 식이, 베타를 대입했을 때 일정한 식이 나온다는 것이고, 알파를 대입해서 3알파 플러스 1, 베타를 대입해서 3베타 플러스 1이 나오려면 여기 뭐 간단하게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에 식을 맞추시는 건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가 될 거고, 간단한 얘기로 맞추시는 게 일단 여러분 시험 때도 중요하지 않겠나 정도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f-x 플러스 1 이란 녀석이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다 하는 2차 식이 이 녀석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식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다가 뒤에 3x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더해지는 식이겠고요. 그래서 f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 x제곱 플러스 2x인가요? 2x 플러스 2 정도로 정리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fx를 찾는다 라는 것은 주어진 x자리에 누구를 대입해야 이 식이 fx로 될까 정도로 생각하면서 원래 써있던 x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정도를 대입하시면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붙이고 이 x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정도를 대입하시면 플러스 x와 0, fx로 이제 식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찾아가시면 이게 더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대입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x에 대입한 결과를 좌변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 마무리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까지가 이제 fx의 내용이 되겠고요. 문제에서는 그 식의 1차 항계수 상수항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6 더하기 25면 답이 41이 되겠습니다. 답이 2번 41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요 유형 문제들은 이제 시중 교재에도 많이 존재하고 특히나 EBS 교재에서 자주 다루던 소재라서 여러분이 주어진 식을 조금 더 간단한 형태, 근에 대한 어떤 관계식을 이용해서 조건 해석하는 것부터 일단 시작을 하셔야 되겠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fx를 조금 더 편안하게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왕이면 이 뒤에 식이 맞추기 어려운 형태다 보니 요 놈을 복잡하게 두시는 것보다 한 단계 거쳐 가시더라도 일단은 이 뒤에 식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시는 게 수월하겠다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작년들 기출문제 이제 주요 문항들 살펴보았고요. 올해도 뭔가 이제 색다른 문제가 또 출제될 것이기 때문에 작년 기출 자체에 너무 이제 집중하시는 마시고 조금 시야를 트여놓는다. 즉 내가 좀 더 둘러봐야 될 문제들이 교과서 외에도 더 많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파이팅 하시고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